토마토 인터뷰입니다. 최근 인터넷 환경에서 액티브엑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액티브엑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확장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데요. 국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또 온라인 마켓에서 널리 쓰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액티브엑스가 가진 보안 취약성과 사용 복잡성으로 인해서 폐지 요구가 높았습니다. 이에 IT 기업들이나 금융기관에서 액티브엑스를 사용하지 않고 EXE 파일로 된 범용 프로그램들로 대체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융권에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페이팔이나 또 아마존과 같은 간편 결제 시스템 도입하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보보호 등 IT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테크앤로 법률사무소의 구태현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액티브엑스 폐지로 인한 그 보안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참 큰 이슈가 됐던 분야인데요. 오늘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소개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테크앤로 법률사무소는 테크놀로지와 법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는 기술이고요. 법률은 아시다시피 기술과 관련된 법률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IT 세상이 되면서 모든 분야가 기술과 접목돼서 온라인 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존 법률 제도와 많은 충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핀테크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분야에서 법적인 해석이 기업들에게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금융사 쪽에 어떤 금융 IT 보안 쪽 문제를 또 많이 다루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쪽은? 네, 그 금융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변신한다. 즉, 핀 플러스 테크, 파이낸스 플러스 테크인 핀테크가 된다는 이야기는 대면하지 않고 금융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종래의 금융산업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산업으로 인식되었는데요. 이유는 우리가 은행 매장에 직접 갔기 때문인 거죠. 또 보험사에 직접 가거나 오거나 해서 보험 가입을 하고, 근데 온라인으로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고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고 온라인으로 보험 가입을 한다는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고 금융을 이용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거 어떨 땐 좀 불안하기도 네, 합니다. 지금 사실은. 불안하신 이유는 나 말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 금융 정보를 이용해서 내 예금을 빼가거나 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본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본인 확인을 하는 기술들이 바로 정보보호 관련한 기술들이고요. 이 핀테크 산업은 온라인 금융이기 때문에 정보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금융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금융인 핀테크에서 정보보호가 특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던 액티브엑스가 폐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금융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규제가 빠른 속도로 없어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액티브엑스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툴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보안 프로그램들을 금융 소비자들의 PC에 깔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시다 보면 좀 약간 짜증이 날 정도로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깔게 했습니다. 결국 결제를 못하는 네, 뭐 해외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액티브엑스를 깔다 보니 요즘에는 특히 ARS로 본인 인증을 해야 된다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거나 이래서 결국 국내 쇼핑몰에서 구매를 못하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한편 이거는 꼭 금융만의 문제는 아니고 최근에 전자정부에서 연말정산 하시러 들어갔다가 28개의 프로그램을 깔라고 하는 것에 깜짝 놀라신 적도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보안을 강화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불편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툴이 액티브엑스였는데요. 이 액티브엑스가 이제 불편한 금융 서비스의 대명사로 인식이 되어서 이것을 폐지하라는 요구가 높았고요.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액티브엑스 기반으로 작동되는 보안 기술만 유리한 것이 아니고 세계에는 수많은 다른 본인을 정확히 확인하고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근데 액티브엑스 기반이 된다면 특정 제조사가 만든 플랫폼에 이 보안 기술이 종속된다는 이야기였거든요. 이것에 대해 MS 특정 회사에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고요. 이것을 이제 정부가 의무화하는 것을 폐지하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이제 액티브엑스 기반이 아닌 보안 기술들이
드디어 금융 서비스의 접목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한편 또 다른 요구는 하지만 간편하게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핀테크의 성공 여부는 간편하면서 안전한이라는 그렇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내야 하는 것이고요. 네네. 이에 관해서 이제 IT 기업들이 간편하고 안전한 기술들을 가지고 금융회사와 만나면서 핀테크 서비스의 문을 지금 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부의 이러한 규제 개혁이 결국에는 국내 금융이나 관련 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뿐만 아니라 또 보안 산업 역시도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또 산업계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산업계는 핀테크에서 테크 쪽을 담당하는데요. 금융산업 말고 이제 IT 산업에서 테크 쪽을 담당하고, 금융산업은 이제 금융 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이죠. 금융은 법에 정해진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들, 예를 들면은 직접 개인들이 개인에게 대출해주는 P2P 대출 서비스, 네네. 이런 것도 기존의 금융산업에는 없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해외에는 이미 법제도까지 정비가 돼가지고 P2P 대출, 다수의 개인이 특정 개인에게 돈을 모아서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들이 이미 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트랜스퍼 와이즈라는 해외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 국가 간의 환치기가 이미 정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산업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유형에 대해서 기존의 규제를 재검토해서 장벽을 낮춰줘야 되는, 그래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규제 개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테크 쪽, IT 산업 쪽에서는 네.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서비스를 뒷받침해주는 기술적인 플랫폼을 잘 개발해야 함과 아울러, 네.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아닌 다른 제3자가 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금융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네네. 또 한편은 좀 전에 말씀드린 P2P 대출 관련한 대출 등에 있어서 신용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대출하니까 대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를 정확히 평가해 줄 수 있는 모델 네네. 같은 것도 IT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 즉 서비스의 제대로 된 구현과 그다음에 이를 뒷받침하는 보안 기술의 발전, 이 과제가 이제 테크놀로지 산업 쪽의 미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그런 미션들이 성공적으로 되고 우리가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출 수 있다면 그 분야들 각 분야에서 정말 큰 발전이 있을 텐데요. 네. 그건 이제 긍정적으로 또 앞을 내다보는 방향이 될 것이고요. 어쨌든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 개혁을 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고요. 필요 없는 부분들을 과감히 삭제하는 모양새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보안 분야, 인터넷 보안 같은 경우 괜찮을까요, 우리나라? 네.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나라는 온라인 본인 확인은 근본적인 본인 확인 제도는 공인 인증서 기반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대체 확인 수단으로 모바일 인증이라고 아시다시피 네네네. 문자 메시지를 통한 본인 확인 제도가 또 추가가 됐었고요. 그 두 가지를 같이 하죠. 두 가지를 합해서 이제 복합 인증을 하는 쪽으로 해서 네. 보안을 좀 더 강화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공인 인증서도 제출해야 되고, 또 문자 메시지 받아야 막 3단계, 4단계, 7단계, 8단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지만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거나 또 이체를 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불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규제 개혁의 방향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불편해서는 글로벌 서비스 경쟁이 안 됩니다. 지금 해외는 잘 아시는 페이팔 같은 서비스는 이메일로 본인이 송금할 금액을 적어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송금이 가능합니다. 보안 괜찮나요? 그 보안은 회사가 책임을 지고 사고율이 0.04%로 적은데요, 적었던. 생각보다. 예전에는 페이팔의 사고율이 4%대에 육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쟁도 많았겠네요. 근데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회사가 그걸 모두 부담을 했습니다. 네. 물론 보험으로 처리를 했었겠습니다만, 회사가 안전한 송금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더 많은 이용을 하게 됐고, 그 결과 많은 이용자의 이용 행태를 분석해서 가짜 사용자를 가려내는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들을 적용해 온 결과 지금은 0.1%도 안 되는 사고율로 회사의 부용 부담도 적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로 나 너한테 10만 원 축의금 보낼게 하고 이메일 보내면 그냥 돈이 가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를 구현한 대표적인 대명사가 돼 있거든요.
결국 간편함은 보안 취약점을 불러오긴 합니다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부정 이용 방지 기술이 함께 뒷받침된다면은 네네. 이용자에게도 편리하고 또 금융 서비스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우리는 글로벌 핀테크 산업보다 상당히 몇 년 이상 늦춰진 채 네. 이제 사실상 올해부터 핀테크 산업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많은 숙제가 있습니다. 글로벌 선도주자들의 서비스를 따라잡아야 되는 숙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글로벌 선도주자들이 당연히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허를 출원해서 그렇죠. 특허 등록을 많이 해놓았을 텐데요. 이 특허 장벽을 또 넘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아직은 핀테크 산업이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 뒷단에 있는 문제들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아직은 금융 규제 장벽을 내리라는 곳에 논의가 집중돼 있습니다만 금융위원회에서는 약간 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은 핀테크 산업은 금융 서비스 플러스 온라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금융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또 다른 온라인 규제의 문제가 역시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가 규제를 내린다 해도 핀테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규제 쪽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부나 방통위 같은 곳에 문제가 역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이 규제를 동시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지에 관한 문제가 네. 이제 다음 과제로 또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야 할 길이 참 머네요. 과제들이 가야 할 많고요. 길은 먼데 네. 말씀드린 대로 특허 장벽 때문에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역시 두 마리의 토끼입니다. 가야 하나 빨리 가야 된다. 그런데 일단은 어쨌든 그런 액티브엑스 폐지뿐만 아니라 아직도 다양한 정부의 규제 내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효과적으로 내리기 위해서 논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빠르고 안전하고 간편한 결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분야에서 기술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부분 앞으로 후발주자로서의 부담이 상당히 큰데요. 그렇다면 앞서 선례를 보니까 해외에서는 그 기업 차원에서 뭔가 이제 투자 관점에서 그걸 부담을 한 거죠. 어떤 보안에 대한 문제점들에서 네, 나오는 맞습니다. 비용들을 부담을 한 건데 그럼 우리나라 업계에서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금융 소비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해서는 절대로 핀테크 산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네. 전 세계 선진국 어느 나라도 금융 소비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소비자가 해킹 사고를 당했을 때 소비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엔 산업이 떠나야 되거든요. 좀 잘 아시는 자동차 사고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우리가 종합보험을 가입해 두면 법률 위반을 해서 사고를 내지 않은 이상 그리고 내더라도 피해에 대해서는 전부 보험회사가 그 손해배상은 책임지지 않습니까? 법 위반하면 이제 형사처벌은 본인이 받아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금융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참 말씀드리는 건 자동차 산업이 발달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현대자동차, 기아차를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배상 책임에, 사고 시 배상 책임에 대한 부담을 이용자들로부터 면제시켜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핀테크도 금융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했는데 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게 된다면 내 돈을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많이 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전한 이용은 결국 책임에 대한 부담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업이 이걸 제도적으로 또는 산업 자체가 금융사고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을 때 이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네. 초기에는 비용 부담이 있겠네요. 아무래도 투자의 관점에서 좀 근데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잘하는 것이 압축 성장, 빨리빨리 아니겠습니까? 선진국의 사고 사례에 대한 경험들을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도입하는 것이 그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죠. 근데 이미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있는데요. 공인인증서 인프라도 있고요. 또 온 국민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온 국민이 상당수가 모바일 뱅킹을 이미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수는 보안카드나 또 OTP, 일회용 패스워드 같은 이 동글 가지고 다니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전한 기술을 접목하려는 회사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중에 우린 또 교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카드는 NFC 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카드 전용 카드를 대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수도 있지만 교통카드 겸용 신용카드를 가지고 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안 갖고 있는 국민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신용카드를 인증에 활용하자라고 하면 이미 휴대하고 있기 때문에 보급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 신용카드는 본인 확인이 돼 있기 때문에 안전한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이런 방식을 또 휴대전화를 또 들고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NFC 센서가 있어서 교통신용카드를 바로 그냥 휴대전화에 갖다 대기만 하면 본인 확인이 끝나는 이런 기술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기술들을 잘 살려준다면 우리가 이미 몇 년 늦은 핀테크 산업도 우리 빨리빨리 압축 성장을 통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금방 네.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인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안전한 금융결제 가능하겠네요. 네. 네. 간편하고 안전한 예,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쉽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테크앤로 법률사무소의 구태원 대표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